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2.6%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6만 원 돌파를 딱 목전에 두고 2.6% 하락해서 다시 5만 8천 원에 끝나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당히 좀 불안한 사건들이 터졌죠. 한국 시장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는 상황, 그리고 그 공습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상 금요일 날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공습이 계속되면서 특히나 핵시설을 타격을 하면서 이란의 핵 물리학자들이나 그리고 군 수뇌부들이 거의 대부분 몰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고 이란도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죠.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결론까지 다 내드릴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수익을 볼래. 삼성전자를 매매함에 있어서 하이닉스와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과 다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스라엘과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불안한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내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예상은 할 수 있었죠. 왜? 미국 쪽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이란 소재죠.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나 이란 내에 있는 미국 자국민들을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바꾼다, 아니면 또 삼성전자를 매도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미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 2%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격이 크게 발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건 간에 이격을 줄여야 되는 그 조정은 필요했습니다. 그게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필요했었는데 그런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이스라엘과 이란의 원래부터 있었던 이런 정도의 문제다. 물론 이번 공습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되니까 주식 투자 안 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자, 보세요.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왔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여기서 지정학적인 위험이 터지면서 이 지정학적인 위험, 즉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식시장, 즉 경기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란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예상 말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첫 번째 발생된 내용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했다 이런 게 아니라 유가의 폭등이에요. 그 부분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그쵸? 고가는 7% 정도 상승폭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시장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고요.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5.6%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경기 상황하고 맞춰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실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겠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첫 번째,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 그랬을 때 미국의 수요가 감소되고 삼성전자의 앞으로 실적에 대한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보세요.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올라감에 의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연준은 금리를 늦게 낮추거나 오히려 올릴 수 있다. 이게 실제로 JP모건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경기 상황하고 맞춰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유가가 올라간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금리를 늦게 낮추거나 오히려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시 이 상태, 지금 높은 금리 4.5%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럼 미국 금융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상황이 23년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AI에 대한 혁신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어디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 때문에.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금리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그리고 경기 상황은 어떤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성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다. 유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겠죠. 물론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인 위험이 생겼을 때는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뭐 지금 터진 전쟁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불안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100%다 예상할 수 있나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또 공습을 할까? 이란 대응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실제 이 공습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22년도와 같은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미국의 은행이 망가지는 모습을 연준에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이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 이렇게 대규모 공습, 그것도 핵 시설을 공습하면서 이란 대부분의 군 수뇌부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 예상이니까 우리는 예상하지 말고 확인하는 관점에서만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세요. 미국은 AI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협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서 미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던 건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셋이에요. 이건 못 준다. 이거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조차 없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조차 없다. 요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요 부분은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H20에 대한 부분은 풀어주겠다. 요 내용이 나왔어요. H20에는 지금 H100이나 뭐 B200이나 이런 것처럼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이걸 보자는 겁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 경기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다. 그리고 제가 미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미국에서의 수요가 계속되어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됩니다. 왜? 미국에서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완제품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또는 HBM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맡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작년에 보면 어때요? 여기 88,700원부터 쭉 빠졌죠. 5만 원까지.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반영한다 그랬죠. 성장성, 즉 HBM을 하이닉스에 비해서 뒤처졌기 때문에 성장성이 훼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장성이 훼손된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뭐 유가가 올라가서 뭐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경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고 이 모든 시나리오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건 미증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유가가 올라간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I 투자 안 하나요? 미국에서 AI 투자 안 해요?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핵심 사항은 이거다.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속된다. 만약에 전쟁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것 같으면 지금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6%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중에 저가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엔비디아의 2월달 이후에 하락했었던 부분을 거의 대부분 돌려 세운 이 상황에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아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안 빠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세가 지속된다는 거죠. 만약에 중동 불안이나 지정학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세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미국 시장의 움직임, 미국 경기에 대한 상황,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움직임, 플러스 엔비디아 주가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 대한 불안정한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뭐 관세다,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달러 패권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이자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이 하나를 따지기 전에 다른 관점에서 딱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미국이 망하면, 그쵸? 미국이 정말 어려워졌어.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가 좋아질 수 있어요? 미국의 수요만큼 다른 나라에서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늘 2.6%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폭락 나와서 5만 원 이탈했어야 맞습니다. 뭐 하루에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나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쵸? 그때 어때요? 8월 5일 날 지금하고 가격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루에 삼성전자가 10% 빠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요. 무슨 얘기냐? 오늘 2.6% 정도로 하락한 부분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란도 반격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로 반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도 반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등락 구간을 만드는 거지,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시 4만 원대로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왜 제가 절대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암묵적인 합의 없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 수뇌부들, 이란의 군 수뇌부들을 다 작살낼 정도의 대규모 공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핵시설까지 타격을 하면서, 그렇죠. 이 자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미국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개령을 내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앞으로의 벌어질 상황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상황을 예상하면서 종목군에 대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자는 거지, 쓸데없는 이동을 줄이자는 거지, 요걸로 인해서 앞으로 뭐 방산이 뜨니까 방산으로 따라붙자,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AI 투자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에 무언가 이런 과거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AI 투자를 안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이번 일은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해프닝에 불과하다. 단 금융시장에 한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조정을 받기는 받았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을 전쟁으로서 끝냈다. 그렇죠? 금융시장은 차갑습니다. 뭐 누가 죽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내고 그게 애국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의 하락 구간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희생되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변동성이 큰 쪽으로 같이 매매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근데 변동성이 큰 쪽으로 가라고 뭐 코스닥 잡주를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오늘은 일시적으로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을 머리 위에 딱 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측의 수요가 완벽하게 박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삼성전자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나온다니까요. 실제 22년 지나고 나서 23년도에 AI 붐이 처음 일었을 때 미국의 금리는 지금 4.5%보다 더 높았습니다. 금리를 높인다는 건 수요를 둔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적용을 시켰을 때 4.5%에서 지금 더 높인다? 그리고 특히나 5.5%까지 갔었던
그 높아졌었던 금리,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미국의 은행이 망가졌었던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 은행이 망가지는 부분을 막지는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피해를 봤었던 뭐 금융권의 신뢰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조치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23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는데 이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서 망한 겁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 국채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돈을 안 줍니까? 이자 다 지급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돈을 안 주겠다, 그냥 뭐 파산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 경기에 주는 영향은 미비하다. 그쵸?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용인 없이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을 이렇게 대규모로 직접적인 타격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이야기가 다 틀렸다면 삼성전자는 오늘 뭐 2.6%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정도로 안 끝났을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한미 반도체 그리고 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AI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같이 해 나가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삼성전자 지금 매도 구간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지금 뭐 지정학적인 위험이 터졌다고 해서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되고, 그쵸?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해도 되지만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미반도체 플러스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AI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6월 13일 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9시 24분입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공군 이란 공습 목표물은 미확인. 그쵸? 근데 그 뒤에 세 차례 네 차례 공습이 나오면서 목표물이 다 밝혀졌어요. 핵시설들. 그쵸? 그러면서 군 수뇌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기 전에 저는 이미 주도주를 매매를 했고, 주도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가격 확인이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격 확인이 된 종목은 오늘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 아직 바닥 구간에 있지만 2.6% 하락한 게 고작인데,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기에 치명적인 타격, 즉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였다면 삼성전자가 2.6% 정도 떨어지고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도주를 매매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유가 급등, 나스닥 선물 급락, 코스피 하락 전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보유 종목은 몽땅 보유해라. 그리고 실제 이런 전쟁이 나오기 전 6월 12일 목요일이죠. 어때요? 오전 11시에 두산 에너빌리티 6% 상승,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가격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졌어요. 조선주 마찬가지,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해운주는 없고 조선주,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가 삼성전자 하면서 한미반도체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 보세요. 제가 딱 반등을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을 계속 잡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하고 뭐 한미반도체하고 아직까지 뭘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HBM을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성공은 했지만 고사양 HBM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약간 틀어졌죠.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AMD 신제품이 이전 제품보다 수십 배 빠르다는 발표를 AMD 측에서 오피셜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하이닉스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받아 쓴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물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HBM 장비는 계속해서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67%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냈는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전쟁 기사 딱 붙이면서 바로 밑에 달았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보유 종목은 몽땅 보유하면 된다. 그렇죠?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0% 7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가격대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또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또 터졌어요. 전쟁이라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상황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금리로 조율이 가능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용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만들지 못했을 거다.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는 계속 간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삼성전자와 함께 HBM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